빈에서 곱하기 임자미 비밀회동에서 운명의 노래가 공개됐다. 마지막 회 리허설이 끝난 새벽. 무대 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스태프들이 하나둘 장비를 정리하는 사이 누군가가 "조명 끄지 마요. 잠깐만요." 라고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라놓았다. 누가, 왜, 이 시간에 무대 근처를 비워달라는 걸까? 그날 현역가왕 3는 예고부터 평소와 달랐다. 결승전 직전, 숨겨진 곡이 있다는 소문이 제작진 내부에서부터 번졌고, 출연진 대기실 앞에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보안 요원이 배치됐다. 팬들은 그 이유를 단 하나로 추측했다. 빈에서 때문이었다. 마지막 회, 마지막 무대, 그리고 마지막 선택. 빈에서는 이미 뮤지컬 트로트라는 낯선 결합을 자기식으로 소화해낸 참가자로 유명했다. 노래를 부르다가도 표정 하나로 장면을 바꾸고 대사처럼 가사를 던지며 관객의 숨을 빼앗는 아이. 그러나 결승을 앞둔 그녀는 누구보다도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이 있었다. 빈에서가 마지막 회에서 곡을 바꿀지도 몰라. 제작진이 막을 거야. 아니, 누군가가 곡을 준대.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임자미. 임자미는 한때 무대를 지배하던 전설적인 디바로 불렸다. 이름만으로도 사람을 움직이는 그 존재가 결승 직전 비밀회동을 했다는 말은 곧바로 폭발적인 이야기로 변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 회동을 봤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보안이 철저했고 동선이 사라졌으며 기록이 비워져 있었다. 마치 그 순간 자체가 세상에서 삭제된 것처럼. 그런데도 단서가 있었다. 촬영 보조 스태프 한 명이 뒤늦게 떨리는 목소리로 남긴 말이었다. 그날 리허설 음향 체크용 파일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름이 이상했어요. 운명 최종이라고. 제작진은 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들었다. 초반 8마디의 피아노. 관객석에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교한 침묵. 그리고 그 위로 올라오는 멜로디는 트로트라기엔 너무 극적이었고 뮤지컬이라기엔 너무 날것이었다. 이상하게도 두 세계의 경계가 그 곡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빈에서는 대기실에서 혼자였다. 메이크업도 지운 채 손에는 대본 대신 찢어진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후렴에서 울지 말 것. 2절 시작 전 한 박자 쉬기. 마지막 한음. 관객을 보지 말고 어딘가를 볼 것. 누가 써준 지시일까? 빈에서는 그 메모지를 접었다 폈다. 마치 접을 때마다 마음도 같이 접히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 1시 17분. 복도 끝. 아무도 쓰지 않는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렸다. CCTV는 하필 그 구간에서 점검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우연을 만들어낸 걸까? 빈에서가 먼저 들어갔다. 뒤이어 들어온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챙을 깊게 내린 채였다. 하지만 그가 문을 닫는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가 바뀌었다. 마치 오래된 극장에 막이 올라갈 때처럼. 그 사람은 임잠이었다. 너 지금 내 목소리를 믿지 못하고 있지? 첫 문장이었다. 꼬짓는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의로처럼 들리는 말. 빈에서는 웃으려 했으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이 결승전 직전의 그녀를 정확히 보여줬다. 아이처럼 가벼운 기대와 어른처럼 무거운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 순간. 임자미는 가방에서 얇은 악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말했다. 이 노래는 원래 무대에 올라가지 못할 뻔했어. 너무 위험해서. 위험. 그 단어가 빈에서의 눈동자를 흔들었다. 위험한 노래라니. 방송 무대에서 위험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가사가 논란이 된다는 걸까? 음력이 무리라는 걸까? 아니면 노래가 사람을 드러내기 때문일까? 임자미는 악보를 펼치지 않았다. 대신 한 문장만 읽어줬다. 나는 오늘 나를 버리고 나를 찾는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빈에서의 손이 잠깐 멈췄다. 메모지에 울지 말 것이 갑자기 잉크처럼 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문장은 사랑 노래도 아니고 단순한 승부곡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고백. 이 곡을 부르면 너는 잘하는 아이로 끝나지 않아. 임자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살아남는 사람이 돼. 빈예선은 입을 열었다. 왜 제게요?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임자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네가 무대에서 웃을 때 너는 관객을 설득해. 근데 네가 무대에서 잠깐이라도 멈추면 관객은 너를 믿어. 그 멈춤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자 빈예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임자미가 바로 그때 마치 미리 준비한 듯한 말로 막아버렸다. 울지 마. 결승에서 너는 울면 안 돼. 울음은 무대 뒤에 남겨. 그 순간 빈예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곡을 주는 자리가 아니었다. 임자미는 빈예서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설 자격이라는 잔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회동의 마지막, 임자미는 악보를 완전히 펼쳐 보였다. 곡의 제목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다. 마지막 장면.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부제가 적혀 있었다. 결승전용이 아니라 인생용. 빈예서가 숨을 삼켰다. 곡의 구조는 뮤지컬처럼 장면이 바뀌는 형태였다. 1절은 마치 독백, 2절은 대화, 후렴은 폭발, 그리고 마지막은 소리 없는 엔딩. 악보에는 아주 특이한 지시가 있었다. 엔딩에서 관객을 보지 말 것. 무대 끝 너머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볼 것.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 그때 임자미가 말했다. 관객을 보면 너는 박수를 얻어. 근데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면 관객은 내 시간을 본다. 네가 견뎌온 것들, 네가 삼킨 말들, 네가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들. 비밀. 그 단어가 이번 마지막 회를 둘러싼 모든 소문과 정확히 맞물렸다. 빈예서의 놀라운 성공을 이끈 노래가 공개되었다는 이야기. 그 노래는 단지 음정이나 기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사를 끌어올리는 장치였다. 관객이 그녀를 응원한 이유는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무대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 순간 눈빛이 흔들리다가도 결국 다시 서는 그 순간 때문이었다. 회동이 끝나고 빈예서는 문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마치 승부의 걸음이 아니라 결심의 걸음처럼. 그리고 결승 당일 무대가 열리기 직전 진행자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멘트를 했다. 그 짧은 지연이 관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객석에 숨이 모였다. 카메라가 무대를 비추기 전 빈예서가 뒤쪽에서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관객을 보지 않았다. 어딘가 무대 끝 너머를 보고 있었다. 첫 음이 울렸다. 조명이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노래는 결승전용이 아니라 공개 고백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위험한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후렴이 터질 때 누군가가 객석에서 울기 시작했다. 빈예서가 울지 말아야 한다는 지시와는 반대로 울어야 할 건 관객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로 울었다. 숨으로, 떨림으로, 단단함으로. 엔딩. 그녀는 관객을 보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 음을 놓았다. 그리고 그 한 음이 떨어지는 순간 객석은 박수를 치지 못했다. 너무 조용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조용함이 마지막 장면 위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화면이 전환됐다. 백스테이지 모니터 앞 임자미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내 노래는 내 것이 됐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비밀 회동이 진짜 비밀은 특정 인물이 곡을 주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더 깊은 비밀은 이것이었다. 빈예서의 성공을 이끈 건 운명의 노래가 아니라
운명처럼 자신을 마주하기로 한 선택이었다는 것. 임자미는 노래를 건넸지만 무대에서 그 노래를 살게 만든 건 빈예서였다. 그리고 그 위험한 고백이 마지막 회를 단순한 결승이 아니라 한편의 인생 뮤지컬로 바꿔버렸다. 마지막 회는 끝났지만 누군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제목이 남아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묻게 될 것이다. 그날 빈예서는 왜 관객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정말 승리를 위한 연출이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았던 걸까?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